안녕하세요. 김종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제 영상을 보았을까요? 생각보다 일찍 대책이 나올 듯한데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단순하게 접근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저에게 이랬다리 저랬다라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좀 내막을 잘 깊이 있게 보십시오. 지금은 지나치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는 것이며 부동산은 반드시 잡아야 할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계거품이 무너지면서 각국의 증시가 하락 중인데 주가는 계속 오르겠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여러 차례 폭락이 이어질 수 있으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달러와 금, 은은 상승, 유가는 하락 중입니다. 부동산 진짜 무서운 경고 한번 볼까요? 진짜 무서운 경고. 부동산 버리면 당한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몰랐으니까 당한 거잖아요. 순진해서, 순수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을 할까? 순수해서. 자, 부동산 줄다리기가 지금도 한창입니다. 도대체 4년째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자, 상승 쪽으로 이렇게 줄다리기 바톤이 이쪽으로 휩쓸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하락, 대세 하락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추가 부동산 폭탄 대책 될까? 좀 강하게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규제지역 확대, 일단 거의 유력한 사실들 보면 규제지역 확대입니다. 5% 이상 상승한 지역들을 보니까 인천, 군포, 시흥, 안산, 오산, 부천,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못 뛰었던 지역들, 즉 수도권의 변방 지역들이 지금 많이 뛰었죠. 여기도 이제 조정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일대, 정부가 왜 이렇게 대전 이런 데 봐주는지 모르겠어요. 때려버려야죠. 물론 이거 했다고 해서 뭐 집값이 무너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출이 규제되니까 불리하겠죠. 이번에 대출 규제를 확대한다. 예전에 10억 이하 대출 금지, 10억 이상 이제 예전에 대출 금지했는데 이번에 10억 이하 대출 금지, 즉 9억 이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게 대출이 9억 이상 아예 못 받게 할 것인지 10억처럼, 아니면 10% 또는 20% 이렇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건 좀 봐야겠어요. 제 생각은 아예 그냥 대출 못 받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집을 잡는다? 이거는요 이제 집값 띄우는 어떤 그런 일밖에 없어요. 9억 이하 대출 규제도 지금 솔솔 나오고 있어요. 이제 축소되겠죠. 소액 투자, 지금 서민들의 아파트가 뛴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소액 투자 이거 강화시켜야죠. 자, 임대차 3법 이렇게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물론 이것도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줄 겁니다. 지금 전세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강력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강력한 추가 대책, 이건 이제 한번 보면 거래 허가제, 이미 토지 거래 허가 추가 지정이 될 가능성이 커졌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누진세라든가 아니면 혜택 완전 폐지, 이게 지금 가장 키포인트예요. 기타 특단 대책, 기재부로 사실상 옮겨간 겁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그러면 기재부라는 얘기는요, 자, 부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이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국토부 장관이 워낙 못했으니까 집값 올렸다. 천만에요. 국토부 장관이 힘이나 있는 줄 아세요? 자, 대통령이 문제인 거였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부동산 지금은 참고 기다렸다가, 자, 지금은 참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집은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합니다. 볼까요? 자, 집값이 이렇게 폭등락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거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저도 폭락을 강조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 시점이라, 이 꼭지 시점이라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은 우상향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 이제 매물가 보자고요. 아까는 실거래가고 파란색은 매물가입니다. 매물가는 실거래가가 올라갔을 때는 더 위에 있고 떨어졌을 때는 더 밑에 있어요. 자, 파란색 보세요. 실질적으로 올라갈 때는 계속 선행해서 위에 있죠. 근데 떨어질 때 보세요. 더 밑에 있죠. 올라갈 때 위에 있고 떨어질 때 밑에 있고.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 꼭지 장세에서는 계거품 매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장에는 초초금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만 보지 말고 바로 매물가를 보면, 매물의 어떤 가격을 보면 상상 초월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쭉 가고 있죠. 이렇게. 결국 우상향하네요. 자, 집값 폭락. 지금 이 시점이라서 위험한 거지. 한번 볼까요? 연도를 이제. 자, 지금 2009년 거품가, 그 다음에 초금매 2013년, 그리고 지금 현재가 2020년이에요. 큰 틀에서는 계속 올랐잖아요. 거의 7년째. 자, 거품가입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뛰든지 이만큼 뛰었잖아요, 이미요. 그럼 이게 한번 떨어질 날이 와요, 반드시. 집값이 떨어질 날이 올까요? 이거 여러분들 불안하니까 질문하는 건데, 그럼 100번 또 옵니다. 100번 또 와요. 이제 시기의 문제죠, 시기의 문제. 정책 때문에 지금 시기가 늦어지는 것 뿐이에요. 왜? 중간만 가는 정책이었으면 진작 떨어졌는데 집값을 띄웠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결국 띄었든 어쨌든 그 올라간 것까지 비례해서 떨어집니다. 자, 결국 초금매. 이렇게. 바로 이게 걱정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올라가지 않은 것들 실거주는 잡으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런데 고가 아파트 많이 폭등한 것들은 좀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만 또 그 다음 또 상승장을 본 다음에 결국은 또 올라가죠.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2028년은 거품가라고 좀 또 올라갈 텐데 누가 제일 많이 뛸까요? 네, 딩동댕입니다. 강남입니다. 강남은 폭락도 심하게 하지만 올라갈 때 넘사벽이 들 거예요. 계속.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큰 틀의 어떤 생리를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뭐 계속 떨어진다니까 1분장 나갖고 잃어버리 20년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 되지. 자, 실거래가 빨간색, 그리고 매물가 파란색, 더 위에 있잖아요. 더 밑에 있고. 그리고 집값 흐름, 결국 이 녹색 보세요. 계속 집값 올랐죠.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세 가지. 집값은 폭등과 폭락이 반복된다. 맞네요. 폭등, 폭락. 제 입에서 자꾸 폭등, 폭락한다고 하니까 지분이 상승, 하락해 본 적이 없어요. 1년만 보면 상승, 하락일 수도 있는데 지금 폭등, 폭락 맞아요. 집만 그럽니까? 유가, 주가 다 그래요. 자본주의의 모든 재화는 폭등 아니면 폭락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집값 폭등과 폭락 반복한다. 1번만 기억하지 마세요. 2번 보세요. 거품값 조심하고 초금매를 잡아라. 지금 여기 거품값 맞잖아요. 여기에 있잖아요. 빨간색 실거래가는 여기 있는데 매물은 여기에 있잖아요. 파란색. 조심하라고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집값은 오르니까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결론은. 자, 결국 계속 올라갔잖아요. 자, 집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물론 고점에 던져갖고 저점에 사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점이 고점이냐, 특히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4억 미만 서민층 아파트 시가 마른다. 자, 뉴스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먼저 중산층 9억 이하 아파트 109만 가구. 근데 2020년 5월 현재 9억 이하 아파트 77만 가구로 무려 31%나 급감하고요. 33만 가구나 줄어들었어요. 잘 보세요. 왜 줄었을까요? 그만큼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그래요. 서민층. 자, 2017년 8월 문정부 출범 때 6억 이하 아파트 84만 가구.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6억 이하 아파트가 38만 가구로 확 줄어버렸어요. 무려 55%나 급감했습니다. 무려 46만 가구 줄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반절 이상이 줄었잖아요. 지금 6억 이하는. 이번에 4억 이하는 더 끔찍해요. 자, 2013년에 4억은 널려 있었는데 지금 보세요. 자, 40만 가구였는데 14만 가구. 자, 65%가 급감해서요. 26만 가구나 줄어버렸습니다. 이제 4억 미만은요. 정말 여러분들 천연기념물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 3, 4억짜리들 세대수 많고 뭐 전체를 약간 멀더라도 수도권이고 여러분들이 무주택이고 별로 뛴 게 없다. 그러면 접근하셔야 돼요. 자, 강남에서 시작된 풍선 효과 다시 또 강남으로 또 들어와 가지고, 자, 제가 지금 이거 2, 3주 전부터 계속 길게는 한 달 전부터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낌새 수상합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강남 재건축까지 뛰어버리잖아요. 왜?
모른 척하고 봐주니까 일부 유튜버 쇼 이렇게 해갖고 그 유튜버에서 보니까 좋게 평가하더라고요. 저기 뭐야 실거래 기준으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좀 늦게 정부가 알아차리는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과연 늦게 알아차릴까요? 지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늑장 부리는 거예요, 늑장. 그렇게 순진하게 우리 방송하지 맙시다. 사실 선수 대 선수대로. 또 여기는요 그냥 주구장창 떨어진다고만 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승리만 하지 마세요. 저도 폭락을 지금 한다라고 얘기는 합니다. 왜? 위험하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지만 영원히 폭락입니까? 투기꾼들이 문제입니까? 투기꾼 때려잡아야죠. 누가 잡아야 돼요? 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집값 안 올라갈 것 같은 인천, 지방, 강남, 결국은 돌고 돌아서 강남까지 왔네요. 부동산 중고가 관망 저가 매수 판단 보시면 자 2014년에 4.5 자 아직은 불안하네요. 그런데 이제 집을 샀어. 5억 올라가니까 안도감. 2015, 16. 자 16년 되니까 5.5억 이제 조금 배부르기 시작해요. 6억까지 올라가니까 포만감. 이게 문재인 정부 출범이에요. 웬걸 자, 여기서는 별로 안 뛰었는데 8억 가고 9억 가고 날아갔네요.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요. 집값 대폭등. 자 탐욕 부동산의 상투장. 지금 현재 탐욕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는 정상적 상황 아닙니다. 탐욕에 이어지는 상황이에요. 올해 잠깐 빠졌을 때 좀 실망감. 하지만 결국은 부동산은 뛸 거야. 그 믿음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자, 폭등론자 말이 맞았어요. 단기적으로만 본다면. 자, 결국 잡아야 할 사람들이 안 잡으니까 올라가잖아요. 물론 큰 틀에서 저는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얼마가 뛰든지 간에 이렇게 뛰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해서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막 이것은 적극적으로 따라서 잡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1년만 좀 제발 부탁이니까 지금 당국자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요. 1년만 집값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 그러면 심리가 꺾여서 그 다음은 2년에서 4년 코스로 떨어집니다. 이 1년을 갖다가 떨어뜨리지 않고 헛짓을 하니까 집값이 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망감에서 끝나니까 안 돼. 불안감을 줘야 돼요. 불안감까지는 와야 돼요, 집값이. 그럼 부동산이 폭락하고 가속화되겠죠. 대략 2021년, 22년까지 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더 떨어지면 이제 공포감, 부동산 폭락. 결국 모든 규제를 없애고 부양책까지 써가지고 다시 또 집값은 올라갑니다. 중고가 아파트는 관망하는 게 좋아요. 비싼 것들은. 그렇지만 저가 아파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수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여러 번 얘기했다지만 자, 오늘은 좀 자, 여러분들이 왜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집값은 결국 올라간다. 이게 그렇다고 지금 잡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잡을 때가 아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 싼 아파트, 저가 아파트는 별로 안 뛰었으면 그건 잡아라. 아주 간단 명료하죠.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제목만 보고 조금 보고 난 다음에 악플이나 달고 영혼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악플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큰 소리도 못 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악플 달고 돌아다녀요. 실질적으로 싸울 때 배짱 있게 싸우지도 못하는 사람이 구석에서 꼭 이지다고 있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돈 버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시면 18억 강남 7억이 18억으로 갔어요. 현재 18억이잖아요. 11억이나 뛰었네. 그런데 만약 얘가 하락한다. 꼭 2024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지만 한 번은 떨어집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얘 떨어진다면요. 이 중간, 항상 이 중간을 생각하세요. 아마 그러면 12억까지는 거의 유력해요. 무슨 18억이 12억으로 떨어지냐고? 여러분들 지금 얼마 전에 3개월 빠졌을 때 강남 자 28억짜리가 20억 거의 10억 떨어지는 거 봤잖아요. 그 짧은 기간에도 떨어지는데 지금 3, 4년 떨어지는데 이거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더 떨어집니다. 이거보다.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6억이나 폭락을 하네요. 그런 다음에 다음이 재밌어요. 자 결국 28년이 됐던 다음 상승장 우상향 하잖아요. 무려 12억이 뛰어가지고 더블이 뛰어가지고 24억으로 갈 겁니다. 24억으로. 지금 시세보다 6억이나 더 뛴다고요. 결국은. 물론 지금은 6억 더 뛰어도 이 고개를 건너야 하고 대출 끼고 뭐고 하면 남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기다리라는 거고. 자, 9.5억 서울 평균 4.5억짜리가 9.5억이 돼서 5억이나 뛴 거고요. 얘는 떨어지면 3억 정도는 무조건 떨어져요. 6.5억. 그리고 다음에 올라가면 13억 뛰어서 여기 보시면 6.5억 뛰어서 13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세 9.5억짜리가 13억으로 결국은 갑니다. 자, 이제 5.5억 경기도 평균인데, 자, 3억짜리가 5.5억으로 뛰었죠. 2.5억이나 상승했는데 2024년 자, 이때쯤 하락장에 4.2억, 약 1.3억이 하락할 거고, 결국 또 올라가가지고 3억이 올라서 7.2억으로 갑니다. 즉 5.5억이 결국은 7.2억까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5 광역시 평균인데, 자, 2013년 2억짜리가 자 1.5억 상승해서 3.5억이 됐죠. 얘 떨어질 거 없다지만 2.7억까지 8천 정도 떨어집니다. 결국 1.8억 상승해서 4.5억. 자, 여기서 보시면 비싼 건 더 많이 뛰고 싼 건 덜 뛰고, 비율은 뭐 큰 차이 안 나는데 또 비싼 건 많이 떨어지고 싼 것은 덜 떨어지고, 바로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현재가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 간다고요. 죽었다 깨나도. 이제는 뭐 2028년처럼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과정을. 그래서 지금은 폭락장만 생각해라. 아파트 매매 및 전세 가격 변동률. 솔직히 이런 방송 있나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 방송 이거 하나만 봐도요, 솔직히 제가 이거 거만한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방송 하나만 봐도 부동산에 무지한 사람들이 귀가 눈이 번쩍번쩍 트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올랐네요. 결국 플러스 됐잖아요. 부동산 114가 선도하고 한국감정도 뒤늦게 강북, 강남. 자, 오히려 강남이 더 지금 상승폭이 크네요. 경기도, 인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전세도 보세요. 저번 주에 비해서 올랐네. 수도권 올랐고, 지방도 올랐고, 서울 올랐고.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보통 집값이 뛰면 전세가도 올라가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세를 잡기 위한 또 제도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서울 보세요. 이게 떨어졌을 때, 자, 이때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때려야지. 아니, 세상에 그 부총리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사 눈치채가지고 올라가는 거, 지금 지나가는 옆집 아줌마도 지금 아저씨도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경고나 해야 되고, 경고하지 말고 그냥 때리세요, 말로. 서울 동남권 결국 플러스로 전환됐네. 강남 4구를 동남권이라고 해요. 전국도 지금 계속 상승. 여기 보시면 구체적으로 서울이 0.02, 지금 송파, 서초, 강남은 서울을 지금 앞지르고 있잖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 매매 가격 지수 지금 계속 거래량이 줄었다가 지금 5월달에 올라갔고 6월달에 더 올라가고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집값이 상승하는 징조고, 더군다나 이제 수급 동향, 어떤 심리 104, 100이면 이제 중간인데 보세요. 94까지 떨어졌다가 108. 제발 좀 이때 좀 밑으로 때려 놨어야죠. 항상 뒷북칩니다.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때려요. 많이 오른 지역과 부동산 대책, 특히 여러분들 청주시 흥덕구 0.89, 부산 수영구 0.14, 최근 2월에서 5월까지 올랐던 곳이에요. 부천시 2.0, 자, 안산시 3.97, 인천 3.28. 지금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던 안산, 인천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자, 대전 2.63. 대전은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 군포, 구리, 세종, 수원, 안산, 인천, 대전.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올 추가 규제는요, 규제지역, 아마 이런 곳들 규제지역 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 규제,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주담보대출. 아까 제가 9억 원 이하 또는 9억 원 뭐 이상도 마찬가지고요. 중저가 위주로 아마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규제하려면 좀 제대로 합시다. 자꾸 반복, 재탕, 삼탕 하지 말고 저번처럼 시원하게 9억 이상 대출 금지. 신문에서 뭐라고 방송하는 줄 아세요? 무주택자들 집 잡기 더 어려워진다. 대출 규제하니까. 그 얼마나 못된 기사가 쓴 기사예요. 아니, 지금 무주택자들이 대출 무서워서 집 못 잡습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못 잡는 거지.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무주택자들 막 핑계대고 있어요. 결국은 집값 올라라 그걸 고사 지내는 거죠. 빨리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거. 다주택자 과세 강화. 과세 강화가 아니라 그냥
누진세 때리라고요. 왜 누진세 안 때리세요? 자, 전국 공시 9억가 초과 공동주택 여기 2016년에서 2020년 보시면 자, 이렇게 9억 초과가 계속 늘어났네요. 자, 집값 잡는 것은 관심이 없고 세금에만 관심이 많은 누구? 답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집이 돈으로 지금 싸발려진 집이 계속 풍선을 타고 하늘 올라가고 있네요. 자, 지금 정부에서 뻥 하고 터트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터트리려면 더 바짝 가야지. 왜 멀찌하게 해서 바짝 가고 터트리세요. 집값은 몇 달 단기 상승. 몇 달만 본다면 단기 상승하고요. 아마 이제 2, 4년까지 좀 본다면 중기로는 폭락을 볼 수 있고 이제 5에서 10년까지 내다본다면 장기는 폭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단기 전략 이미 올라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2에서 4년 중기 폭락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에서 4년이잖아요. 단기는 정부 정책이 때리면 그냥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5에서 10년 장기 돈이 있다면 뭐 10년 내다보고 잡아도 그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이클을 형성하며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결국 크게 오르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폭락론자의 말만 듣고 무한정 기다리는 정신 승리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집이 없으면 영원히 가난을 못 벗어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가 아파트는 때를 기다리십시오. 감사합니다.